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싸대기. 네. 네. 제가 요즘 그 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저 김건희 친오빠다. 왜 밀고 계신 거예요? 싸대기 친오빠. 친오빠. 싸대기 이렇게 좀 친오빠. 밀고 다니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선생님 뭐 이제 윤석열, 윤건희 정권 이제 끝나가고 있는 것 같죠? 그렇죠. 네, 넘어가고 있습니다. 끝물입니다. 끝물. 선생님 마이크를 좀 네. 가까이 대주십시오. 예. 예. 끝물의 효과를 우리가 이제 그 현상을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압수수색이랄지 공안 탄압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요즘 아주 급증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끝물이면 네네. 이제 손을 들잖아요. 자포자기. 자포자기. 아유. 박근혜가 그랬죠. 끝났네.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 드라마나 볼까? 뭐 이러는데 윤석열은 끝물의 모습이 뭐냐? 압수수색. 압수수색.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발악. 네. 그래서 거의 미쳐 날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그 뭐 저 자주시보 언론 4명을 압수수색을 했죠. 네. 그다음에 뭐 또 제주도 분들을 뭐 한 3명을 또 체포하고 아, 그러네요. 어제는 마침내 선생님이 앉아 계신 바로 그곳에 검찰이 여기 앉았다 갔습니까? 네, 여기 다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서 이 자리였습니까? 네. 바로 여기 왔다 갔습니다. 검찰이 뭘 뭐 안 붙이고 왔나? 네. 네. 저희 뭐 가져갈 것도 없고 저는 왜 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회원 명부를 압수수색을 이미 했잖아요. 네네. 하고 그 여기 서버 와서 업체를 가서 압수수색을 네, 그렇죠. 했죠. 맞아요. 거기에 계좌, 뭐 입금 내역, 뭐 이런 게 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굳이 또 여기 와서 압수수색하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거는 9일날 촛불이 폭발하길 바라는 내부자가 있다. 우리 편이 있다. 도와주러 왔다. 도와주러 왔다. 검찰에 우리 편이 있다. 검찰에 우리 편이 있다. 신박한데. 신박한 의견인데. 아니 왜 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가져갈 것도 없는데. 겁먹으라고 온 건데. 네네. 그런 의도였단 말입니까? 누가 겁을 먹습니까? 그러니까요. 맹구 어제 겁 안 먹던데. 저희 너무 재밌게 방송했거든요. 방송하는데 막 1000명이 보고 있어요. 1000명이. 신나 보인다 그랬어 사람들이. 저는 약간 저희한테. 보면서 약간 실망했어요. 선생님들 진짜 10,000명은 봐주셔야지. 오늘 10,000명 찍나? 그러니까 설렜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쪼라고 하는 거다. 쫄라고. 그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네네. 뭐 공안타나 분위기를 조성해 보려고 하는 거죠. 예, 공안타는 분위기를. 이거 국민들도 이제는 이런 거에 쫄지 않거든요. 아니 그것도 윤석열이 한참 반국가 세력 떠들고 예. 이쪽의 대응은 미미하고 이럴 때 해야 위협을 느끼죠. 그렇죠. 이제 촛불이 완전 확 커졌는데. 시체 다 된 인간이 네. 지금 경찰 동원해서 수색한다고 누가 쫄겠어요? 오히려 화만 나지. 근데 저는 이제 이 명분도 너무 좀 허접해요. 기부금품법, 기부금품. 기부금품.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촛불행동이 기부금 단체라는 자선 거죠. 단체가 된 거죠, 갑자기. 네, 갑자기. 예. 하긴 탄핵이 좀 자선인가? 디올백이 자선 아니에요, 디올백. 그쪽이네. 감사 인사. 네. 우리 뭐 그런 거 받은 것도 없고 나눠준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사실 저희들이 이제 그 시민분들이 모아주시는 걸로 그 시민분들의 행사를 같이 하는 거 그거밖에 없는 거. 그거는 시민분들에게 보고하면 끝나는 건데 사실은 네. 이거는 뭐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건데 이게 약간 그러니까 촛불행동은 기부금법. 근데 기부금품법. 얼마나 활동을 못했으면 그런 게 네네. 걸려요. 뭐 국가보안법 뭐 이런 게 걸려야지. 사실 좀 기부금품법으로. 혼내시는 거예요, 선생님? 뭐 이제 뭐 그 사람들 입장에서 아. 얼마나 걸 게 없었으면. 반대로 그러니까. 그렇죠. 반대로 얘기하면 정말 걸 게 없나 봅니다. 이 기부금품법을 가지고 올 줄 몰랐어요. 네. 그리고 나도 저작권법이에요. 그러니까 저작권법. 게다가 보통 저작권법 그러면 가수가 걸었을 것 같잖아요. 네. 가수가 건 게 아니에요, 선생님. 그러네요. 영상. KTV 영상 썼다고. 그러니까 분발하셔야 돼요. 네. 이거 자존심 상하네요. 저작권법 위반과 기부금품법 위반이 예, 여기 지금 제가 보기 앉아서. 이게 이제 막상막하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봤을 때 참 진짜 할 게 없는 거예요, 그죠? 네, 마땅히 걸 수 있는 게 없는데 억지로 뭐 억지로. 탄압을 하려니까 80년대 생각나요. 거리에서 데모하면 뭘로 처벌했냐면 도로교통법. 그랬죠. 집시법이 아니라 집회 및 네.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으로 처벌합니다. 네. 차 다니는데 방해했다고. 네, 길거리 나갔다고. 네. 길거리 나갔다고. 네. 참. 재밌네요. 알겠습니다. 네, 어제 많은 분들 응원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1,000명씩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 분발해 주십시오. 136명입니다. 네. 자,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론조사는 이제 넘어갔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이제 갤럽 보통 여기 좀 이제
잘 안 떨어지는 데거든요. 그렇죠. 19%. 대구 경북이 18%. 문화일보 하면 또 대표적인 보수 아니겠습니까? 네, 문화일보에서는 17%. 네. 야, 근데 이게 지금 지난주에 그 윤석열이 공천에 개입했다는 그 드러나는 그 육성 목소리. 아, 당에서 이게들이 그냥 뭐라고 하네, 시끄럽네. 네. 라고 했던. 근데 그게 아직 반영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럼 그렇죠. 이건 이제 더 떨어질 것 같은데. 반영이 안 야, 된 거예요. 우리 진짜. 야, 네. 우리 PD들 진짜 잘하시네 일을. 야, 짝짝 나오네 이게. 갤럽만 준비했습니다. 네. 문화일보가 더 설레는 수치긴 한데. 네네. 네. 아니 갤럽도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네.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레드라인을 넘어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사실 20%가 무너지느냐 아니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네네. 드디어 무너졌고 아하. 그 다음에 이러한 흐름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지는 흐름은 지금 가속도가 붙고 있다. 점점 더 가파르게 떨어질 것 같습니다. 가속도가. 예. 아하. 20%가 무너졌으니까 조만간 뭐 10% 초반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걸 반전시킬 만한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네네네. 윤석열한테. 네. 이걸 어떻게 뒤집을 수 있어요? 어허. 뭐 김건희를 갖다가 뭐 끌어내다가 때릴 수도 없고, 네. 그거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고 지지율이 올라갈 것 같지도 않고 지금 상황에선. 아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권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 사실 총선에서의 참패 때 네. 그때 정신을 좀 차리고 아하. 뭐 수습책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계속 배짱 튀기고 한번 해보자 이러다가 더 심하게 했어요. 여기까지 온 겁니다. 네. 이제 막판이죠. 그래서 이제 이제는 윤석열 정권은 거의 끝났다. 그래서 끝났다. 아마 보수 세력, 국힘당 이런 음. 쪽 사람들도 내면에서는 끝났다고 생각할 겁니다. 네네. 오죽하면 보수 쪽 지지율, 대구 경북 지지율이 전국 지지율보다 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저를 못 봤는데요. 그 현상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집에 애가 자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뭐 이제 하여튼 나쁜 짓 다 해. 그러니까 싸고 돌아요 계속. 아하. 아유 그래도 내 새끼인데 하면서 싸고 돌면서도 마음 불편하잖아요. 네. 근데 이 자식이 이제 드디어 급기야 큰 사고를 쳤죠. 큰 사고를 치는 거예요. 아. 부모 이제 배에다 칼 꽂는다든가 뭐 이런 짓 하는 그러면 이제 부모가 그 순간 정이 확 떨어지면서 더 밉잖아요. 네. 너는 내 자식이 아니라 왼수야. 이런 단계. 아이고 왼수야. 그러니까 보수층에서 윤석열이 이뻐서 지지했겠습니까? 네네. 그냥 아유 제가 무너지면 큰일 나지 않냐. 네. 민주당에 넘겨줄 수는 없지. 네. 이래서 지지했는데 그것도 정도껏 해야지 지지를 하는데 너무너무 많이 심하게 하니까 네. 이제 어느 순간에 임계치를 넘어서면서 이쪽에서 더 싫어하는 거죠. 대구 경북에서. 그 대구 경북의 심리가 이해가 되네요 이제. 네. 그런데 대구 왜또 경북 떨어지냐? 분들이 그래도 반등할 가능성 이 있다면요. 윤석열 쪽으로는 안 될 겁니다. 이렇게 아, 떨어지면. 그 한동훈이나 한동훈 새로 쪽으로. 교체해서 다른 대타가 네. 나와야 될 거고. 윤석열이 이제 진짜 끝났다. 더 이상 윤석열은 기대 지금 없다. 정도 이렇게 이런 흐름에서 버렸으면 앞으로 반등하기 어려워요. 그럼 더 떨어지겠네요. 그럴 것 앞으로. 같이 있어요. 네. 지금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윤석열과 한동훈의 뭐 영어를 막 쓰던데 디커플링. 서로 이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 떨어지고 한동훈이 올라가고 있다. 뭐 이런 건데요. 완전 뻥인 것 같아. 둘 다 떨어질 거예요. 네네. 제가 볼 때는. 완전 뻥인 것 같아. 예. 네. 아, 그러고 있대요 지금. 네. 둘이 동반몰락이죠. 그렇죠. 네, 그렇게 지금 쓰고 있어요 기사들은. 기사들이. 띄워보려고. 네네. 아직 그렇게 띄워도 안 떴는데 고생 앞으로 많으시네. 뜰까. 네. 좀 이따 그건 다시 한번 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이 지금 이제 7일 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는데 지금 또 다시 대국민 담화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아직도 뭐 뻔뻔해요. 육성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서 아주 뻔뻔합니다. 대통령실도 뻔뻔하고 심지어 이 얘기 20%대랑 19%대는 이거 한 끗 차인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실 얘기인가요? 네네. 예, 뭐 대통령실 정진석이 한 얘기인가 그런 겁니다 이게 아마. 대통령실의 분위기가 그렇다는 것은 네네. 김건희의 입장이 그렇다는 얘기겠죠. 김건희가. 뭐 윤석열 입장은 중요하겠어요.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입장이 중요하지. 네.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버틸 수 있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고 윤석열이 또 무제한 뭐 질의응답 같은 걸 네네 한다는 지금 얘기인데. 한다 그러죠. 기대됩니다. 정말 저는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윤석열은 대본도 잘 못 읽는 사람인데 무제한적인 질의응답하면 무슨 얘기할지 몰라요. 아. 그렇죠. 아마 걱정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쪽도 어허. 예를 들면
이건 내 목소리가 아니에요. 뭐 이런다든가 나중에. 나와서 아니 거기서 거기서 기자분- 기자분들 잘 들어보세요. 명태균이랑 통화한 거는 네. 내 책상 칠 수도 목소리가 있어요 아니다. 진짜 얘기하다가. 맞아요. 기자를 때릴 수도 있고. 앞발 이렇게 두 개 올리고. 그렇죠. 네, 그렇게 무슨 돼가지고. 짓을 할지 모른단 말이죠. 야. 그래서 이 각본에서 또 짜고 치는 기자회견 옛날처럼 자유롭게 한다 그래놓고 네네네네. 미리 다 이제 기자들 정해놓고 아. 하는 쇼를 할 건지 아니 진짜 무제한적인 질의응답을 할 건지 한번 두고 봐야 되겠는데 아마 좀 어렵지 않을까. 지들도 윤석열이한테 그걸 시켰다가는 불안해서 어떻게 시킵니까? 이거 안 된다고 생각할 거거든요. 네. 그리고 사과도 능력이라서 자력으로 그래도 나쁜 짓을 해온 사람들이 사과도 하는 거예요. 사과 쇼도 이명박 같은. 이명박은 그래도 나름대로 자력으로 나쁜 짓을 한 사람 아니에요? 자력으로. 그 굉장히 심리적인 의미가 있다. 얘긴데요. 의미가 있어요. 일리가 있는 네, 얘긴데. 그러니까 걔는 이제 누구한테 막 의존하고 매달리고 막 이런 쪽은 아니잖아요. 네네. 자기가 스스로 해도 지가 헤쳐먹고. 헤쳐먹죠. 스스로 네네. 앞장서서. 이런 사람들은 상황도 잘 읽고 비교적. 그다음에 필요하면 적절한 연기도 할 줄 압니다. 네. 그래서 뭐 촛불이 타오르자. 맞아요. 청와대 뒷산에서 아침 이슬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 개소리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럼 나름대로 이제 국민들이 순간 속아 넘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이것도 이게 능력이란 거예요. 근데 박근혜나 윤석열처럼 자력으로 나쁜 짓을 한 게 아니고 누구에게 얽매여서 의존하면서 네. 저는 이제 의존증 환자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연기력도 없어요. 네. 시키는 것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 배우도 어떤 역을 완벽하게 소화해서 자기 것으로 소화한 사람이 그 연기를 잘하는 거지. 그쵸. 네. 야 거기서는 울어야 돼. 눈물 세 방울 흘려 그러면 세 방울 딱 흘리는 놈은 연기를 잘 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렇죠. 그게 가짜라는 연기라는 거. 걸.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근혜도 울어 그러니까 눈을 막 찔러가지고 그렇죠. 사정없이 눈 뜨고 있었죠 그때. 울었는데 악어의 눈물이니 뭐니 막 이러면서 이제 그거 진짜 역효과가 났지 않습니까? 그 어떤 분이 그거 분초 센 거 있어요. 그거 초 샜어요. 이거 눈을. 눈 그거 뜨고 있는 거 그 순간을 계속 초를 돌렸다니까. 네. 엄청났죠 그때 그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윤석열도 아마 비슷할 수 있다. 근데 윤석열은 절대 사과할 놈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 사과를 시켜도 연기를 하라고 해도 못한다는 거예요. 못할 거 아닙니까? 연기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내 그러니까. 얘기는. 네. 너도 중요한 순간에 울어 그러면 윤석열 눈물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오죠. 아니, 박근혜는 이제 눈 이렇게 해서 했는데 연습했겠지. 윤석열은 연습했겠지. 모르지 이제 또 카메라 안 비칠 때 눈을 찌를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연기력도 없다. 그쵸. 그래서 아마 사과한다고 나름 쇼를 하더라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분통 터지는 화나는. 그 기름을 붓는 것이 되군요. 근데 그러면 윤석열을 누군가가 지금 시킨 거잖아요. 그 담화를 하라고. 네네. 코너로 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마지막. 윤석열을? 네. 그러니까 이게 전혀 도움이 안 될 거잖아요. 사실 그냥 입 닫고 있는 게 네. 지금 상황에서 더 나을 수도 있는데 무제한 기자회견을 하겠다? 뭐 이거 근데 윤석열 성격상 네. 윤석열이 하고 싶다고 했을 수 있겠죠. 그럴 수도 있죠. 네. 자기가 이제 바보인 줄 모르니까. 네, 그렇죠. 네. 내가 다 그냥 설명하면 되지. 뭐 어렵게 이렇게 얘기를 해. 막 이러면서 아니 뭐 기자회견 술 한잔 하면서 같이 소개 좀 끓이고 계란말이 좀 하고. 술 쫙 풀어놓고. 김치찌개 앞에 놓고 편하게 기자회견 무제한으로 해보자고 밤새껏. 아무 대화하면 되지. 뭐 그거 어려운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하라고 시킨 사람들은 또 모르죠. 무의식적으로는 하다 죽어라. 하다 죽어라. 이번 기회에 하고선 확실히 가자. 네, 안녕하자. 그럼 이거는 뭐 다시 돌아오면 또 촛불을 크게 일으키려고 하는 세력들의 큰 그림인가? 큰 그림이 있어요. 지금. 뭔가 보십시오. 날짜를 보십시오. 7일 어제 압수수색 됐죠? 7일날 담화하죠? 8일날 명태균이 검찰 출두하죠? 9일이 촛불이에요. 이거 9일 일정에 맞춰서 누군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군요. 거기에다 트럼프까지 당선되면 네. 이게 전 세계가 그림을 그리고 있군요. 트럼프 당선은 좀 결과는 좀 더 나와야 되죠. 걸려야 되죠. 혹시라도 되면 네네.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기자회견이 이게 이제 중하순에 있었던 건데 이걸 7일로 땡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네. 이제 김건희 우중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이제 이거 빨리 한 다음에 뭐 중남미 갈 일이 있다는데 순방 가야 되니까 털고 가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이제 추경호는 자기가 이제 건의해서 한 거다 이거. 건의가 건의한 게 아니고 추경호가 건의한 거다 이런 건데요. 이러다 보니까 또 이제 그러면 한동훈은 어떻게 된 거예요? 또 한동훈 패싱 논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이 전혀 그런 파악을 못할 것 같고 어제 새마을운동 무슨 거기 나가서 연설을 했더라고. 연설을 하는데 막 투사예요. 투사 선생님. 어떠한 저항이 있더라도 그래요.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또 나와서 그지랄 하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겠네. 윤석열이 이대로 그냥 죽을 가능성은 별로 없지 않을까요? 예. 뭔가 해보고 죽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래 보려고 사실은 이제 뭐 무인기도 보내고 국지전도 유도해 보려고 하고 파병도 좀 해보려고 하고 근데 지금 약간 안 된단 말입니다. 윤석열 입장에선 정말 북이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네. 내가 이렇게까지 도발을 했는데 어떻게 왜 미사일 하나 한 방 안 쏴주는 거야? 너무해. 네. 이런 어떤 원망. 김태효가 북한 쪽에 또 텔레 같은 거를 보냈을라나 북에서 봤을 때는 미사일이 아닌데 우리한테는 미사일로 보이는 그런 걸 좀 쏴달라고. 그렇죠. 방사포. 네. 그런 전에도 그랬다가 네. 북한에서 그냥 돈 뭐 던져버리고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폭로해 버렸죠. 폭로해 버렸지 않습니까? 이번에 윤석열은 끊임없이 북을 도발해서 네네. 자기의 정권 위기를 돌파하려고 했는데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은 거죠 상황이. 뭐 B라도 보내보고 방송도 해보고 무인기까지 보냈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파병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네네. 또 명태균이가 이상하게 육성 녹음이 하나 터지는 바람에 그렇죠. 녹취록이 터지는 바람에 확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네. 파병 분위기에서. 그런 점에서 보면 윤석열이 엄청 지금 화가 나 있을 것이다. 네. 마음대로 되는 게 없다. 지금 그럴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그 뭐 뒤에서도 한번 좀 다룰 예정입니다만 이 화성포 19형 이게 나오면서 약간 좀 미국도 약간 입장이 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란 그렇죠. 말입니다. 네. 일단 미국은 무인기 때 북쪽이 워낙 강경한 입장을 네네네. 보이니까 그때 캠벨이 왔나요? 하여튼 국무부 네, 커트 캠벨이 왔었습니다. 커트 캠벨이 와서 부장관. 아마 두 가지를 주문했을 것 같은데 이제 더 이상 북을 도발하지 마라. 이제 이미 그때 부담감을 느낀 거죠. 화성포 19형 쏘기 전에도. 그러면서 한반도 상황을 좀 진정시키려고 한 측면이 있고 그 대신 윤석열이 그러면 저보고 죽으란 얘기입니까? 네네네. 파병해 파병. 이거 하면 또 분위기가 바뀔 수 있어. 그러니까 또 윤석열 봐보니까 덥석 받아 물었겠죠. 네네. 그래서 그 파병서를 퍼뜨리라고 아마 캠벨이 지시하고 하지 않았을까. 그 다음 날부터 국정원이 맞아요. 이제 딱 그때쯤이었죠. 네. 이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 지금 이제 뭐 탄핵 여론은 70%예요. 네, 이건 뭐 이제 확고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짜. 게다가 이제 국힘당 관계자 입에서도 이제 끝났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끝났다. 그렇게 나와요. 네. 이 정도면 이제 우린 뭐 끝났다. 사실 이제 박근혜 뭐 기시감 이건 다 드는 것 같은데요. 네. 상식적으로 네네. 18%잖아요. 윤석열 지지율이 네네. 대구 경북에서. 야, 우리 저 제작진들 대단합니다 진짜. 네, 아유 고맙습니다. 탄핵이 필요하다. 대구 경북에서 18%면 네네. 국힘당 의원들 끝났죠. 대부분 어디 출신들입니까? 대구 경북이죠. 그쪽이죠. 대구 경북이에요 네, 기반이. 큰일 났죠, 진짜 지금. 윤석열하고 아직도 같이 손잡고 있으면 자기 미래가 없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온 거죠. 본격적으로. 이제 예. 탈출한다. 탈출하지 않으면 윤석열과 손절하지 않으면 나도 이제 끝난다 같이.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때 이제 박근혜 때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때 그 국힘당 그 당시 이름도 기억 안 나네. 한나라당이었나? 한나라당이었나 뭐였나 새누리당이었나. 예. 뭐 다 뛰쳐나갔잖아요. 예. 네, 결국 그런 거죠.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된다. 지금 이제 윤석열이 7일 날 이거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대통령실 사람들한테 물어본다고 그래요. 뭘요? 야, 근데 국민들이 이게 화난 게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냐? 이야. 진짜 같다. 또 진짜 저는 같아요. 성대모사를 좀 해야 되나?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화가 난 거야? 이거. 윤석열은 이해됩니다. 능히 그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어요, 진짜.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잖아요, 진짜로. 내가 네네. 뭘 사과하면 되니? 그러니까 모를 것 같죠. 네. 근데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라면 차라리 네. 뭔가 나와서 뭐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윤석열은 내가 한 건 없는데, 어리버리 해가지고 나는 시킨 대로 한 집밖에 없는데. 내가 한 건 없는데. 우리 주인님께서 하라는 것만 했는데. 그렇다고 또 주인님을 팔 수는 없고. 네네. 그러니까 윤석열의 최대 문제점은 최소한 어느 정도 수습이 되려면 김건희 특검 받겠다. 네. 정도는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죠, 그게 최소. 최소 네. 정말 마지노선. 그 정도 돼도 될까 말까 한데 그거는 못하겠죠. 그걸 했다가 어우, 큰일 날 거 아닙니까? 자기 목에 칼 찌르겠다는 거잖아요. 그 김건희가 가만둘 리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못해요. 네. 그럼 윤석열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없죠. 예.
그럼 뭐하지? 뭐 자기가 내려오는 무슨 거밖에 얘기하려고 없어요. 그랬지? 그러니까 이제 사과를 뭘 할지 모르니까 아무나 막 사과하는 거죠. 아무거나 네. 이것저것 아무거나 네. 모든 것에 대해서 네. 그래서 아무거나 물어봐라 이런 거구나. 일단 제가 다 잘못했어요. 막 이러면서 뭐 잠깐만 얘기 안 이것도 하면 제가 되니까. 잘못한 것 같습니다.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맞아요. 왜 모르는 화나셨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일단 사과할게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모르니까는 언론들이 정확하게 안 알려주니까 우리 정책을 네. 지금 그러니까 총선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네. 거고 지금 이 탄핵 여론도 정확하게 내 진심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제가 아 또 기대됩니다. 진짜 촛불이 기대돼. 막 활활 타오를 것 같아요. 담화만 보고 나면. 9일날 촛불로 나가십시오 뭐 이런 건가? 아니 또 제가 진짜 좀 이해 안 되는 것 중 하나는 얘가 꼭 지금 최근에 계속 밀고 있는 게 뭐냐면은 4대 개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 계속 얘기를 해요 4대 개혁을. 예. 한독수한테도 이번에 대독시킨 거 거기서도 4대 개혁 얘기하고요. 또 뭐 어제도 얘기한 것 같더라고요. 새마을 네, 거기서도 얘기했죠. 네, 거기서. 내일 아마 기자회견에서 또 얘기할 것 같아요. 또 얘기할 겁니다. 근데 4대 개혁 뭐 알아요? 뭔지 알아? 알죠? 알아? 연금, 의료, 교육. 어이구야. 하나는 뭐죠? AI? 나는 맨날 AI가 나는 그 나와서. 생각 4대 계획이라고 하면은 윤석열 탄핵, 김건희 특검, 국힘당 해체, 뭐 이런 게 4대 개혁 아닌가 이거? 검찰 해체. 네. 검찰 해체 딱 그쵸, 좋네요, 그쵸. 선생님. 네. 네. 아, 저는 한동훈 하려고 그랬는데. 음.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거 보세요. 4대 개혁을 지금 추진한다는 네네네. 것은 윤석열이 지금 국민들이 왜 화나는지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네네네, 그렇죠. 전혀 모른다는 거죠. 네. 그리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수습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윤석열이 집권 초부터 지금까지 유일하게 개혁이라고 하는 말을 쓴 거는 4대 개혁밖에 없어요. 아. 얘도 그 4대가 뭔지 다 까먹었을 거예요. 네, 아 모르지만 네, 지금 몰라. 근데 그냥 4대 개혁을 임기 초부터 외쳤기 때문에 아. 하나의 저기 고유 명사가 된 거죠. 4대 개혁.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개혁을 하겠다는 말은 4대 개혁이란 말밖에 못 쓰는 거지 사실은. 선생님 그럼 이 4대 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주문이네, 주문. 주문이죠. 아, 자기 일종의 네, 주문, 어. 최면이자 주문. 나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아. 개혁을 할 거예요. 네. 이렇게 4대 개혁. 네. 연금, 의료, 노동, 교육이라고 하네요. 어, 네. 어디서 봤어? 써줬습니다. 야. PD님이 다 정말 써주고 있습니다. PD님들 정말 실시간으로. 고맙습니다, PD님들. 네. 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분위기에서 지난 주말 집회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선생님. 네. 네, 아주 뭐 뜨거웠고요. 기세가 엄청났고, 이제 민주당 집회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촛불 집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각 지역의 유권자 대회들이 지금 벌어지는데요. 네. 어우, 저는 유권자 대회 공연 다녀보면서 이게 뭐 진짜 뭐 엄청나요. 그러니까 일반 촛불 시민분들이 이렇게 완전 열혈 정말 그런 어떻게 보면 뭐 저로서 본다 그러면 진짜 막 운동권 같은. 근데 진짜 전혀 그런 걸 해보신 적이 없으신 분들인데, 네. 아 이게 진짜 이게 주권자 운동, 네. 국민들이 정말 이게 주인 되는 거구나 이게 이런 생각이 들고 열기가 좀 엄청나거든요. 네. 좀 어떻게 보시는지. 뭐 분위기 전 국민을 투사로 만들고 있는 중인데. 네, 그렇죠, 윤석열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 국민을 이제 암에 걸리게 만들었다가 이제 전 국민을 인계점을 넘으면서 투사로 만드는 중이다. 그리고 그 우리 역사상 별로 없었던 전 국민적 단합, 세대를 아우르는 대동단결. 대동단결을 지금 예. 윤석열이 이루어내고 있다. 국민 대통합. 네, 국민 대통합을 실현하고 있다. 아 그게 구호였어요. 국민 대통합이. 그래요? 아 공약을 싫어해. 윤석열 공약이었었는데 그래서 그거 지금 비꼬는 노래도 만들었어요 내가. 지금 80% 넘는 국민들이 한 마음한 뜻으로 지금 네네, 통합되고 그러네요.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싫다는 걸로. 그런 분위기가 지금 현장에서 곳곳에서 나오고 예, 있고 문제는 그걸 또 언론이 보도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그렇더라고요. 네, 좀 옛날에 뭐 달라졌어요. 옛날에 안 했잖아요. 안 했어요. 네, 그 얘기는 뭐냐? 언론들도 드디어 윤석열을 탄핵하는 감 잡았다. 또는 이제 무너뜨리는 이쪽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조중동까지 합세해서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은. 네네네. 이런 점에서 분위기는 완전히 이제 기울었다. 이렇게 기울었다. 이제 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한동훈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동훈이 최고위에서 이제 발언을 했는데요. 이게 화제가 됐습니다. 이 한동훈이 정말 한동훈이 한 말인가 싶을 정도의 선생님. 네. 믿어지지 않습니다, 선생님. 한동훈 입으로 꺼낸 거 맞아요? 아, 보도만 이게 믿어지- 보셨죠? 확인해봐야 됩니다. 아 그런가? 요즘에는 한동훈이 얘기한 게 아닌데 보도상으로 한동훈이 얘기했다는 식으로 얘기한 게 얘가 뭐 많아요. 거의 편집장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면서요. 네. 서초동에서 이 언론을 아주 잘 갖고 논대는데 윤석열 사과, 참모진 전면 교체, 쇄신 개각, 김건희 활동 즉시 중단. 네. 와, 이 정도면 뭐 뭐요? 국민의 끝장- 눈높이에 맞지 않아요. 이 정도면 결별하자는 거죠. 네.
한동훈 입장에선 네. 또 최고수의 발언을 갱신한 건데 네네네.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네. 거예요. 지금 국민들이 2년간 피 흘리며 싸워서 윤석열을 드디어 다운시켰습니다. 아, 자빠졌어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이 막 달려와가지고 머리통 통통 치는 거죠. 네.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좀 잡아들어 놨더니. 우리가 하니까 이렇게. 야 죽어 뭐 이러면서 아, 미워 난 너 싫어 이러. 네. 아니 지금 그동안 윤석열 그 개 꼬봉이었는데. 예, 아니 윤석열 국민의 사과가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이니까. 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사과하면 뭐 지금 시점 늦췄죠. 그래요. 소용없어요. 바라지도 않아요. 바라지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얘는 음. 그야말로 비겁자의 숟가락 얹기 신공을 보여주고 있는 야, 건데. 이게 너무 웃기다. 네, 네. 공감이 딱 됐어요, 선생님. 네. 이거 쇼츠각이야. 피디님, 쇼츠각이에요. 근데 게다가 또 특검은 또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특검 얘기를 못 해요. 아니 특검을 하든 뭐 윤석열을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치든 해야지. 당장 물러나라 해도 한동훈이 지은 죄를 다 사할까 이게 문제가 되는데 지금까지 네. 계속 눈치 보고 비겁하게 굴더니 네. 이제 대세가 기울자 숟가락 얹는 모습 아닙니까? 무임승차자. 네네. 근데 한우문이 이게 진짜로 공포에 질려 있는 상태인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하면 되잖아요. 근데 특검 하자고 얘기도 좀 하고. 윤석열한테 혼나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한 두려움이 네. 심리적인 지금 두려움이 지금 말을 못하게 만드는 건지. 그렇죠. 계속. 이게 아니면 전략인 건지 궁금했는데. 아유 뭐 전략대로 가진 않고 아니, 있죠. 한동훈은 전략적 인 사람이 아니에요. 윤석열도 그렇지만 네. 윤석열은 술을 많이 먹어서 전략을 못 세우는 거고 아하. 한동훈은 머리가 없어서 전략을 못 세워요. 선생님, 두뇌가 없다는 얘기죠? 뇌가 없다는 뜻이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략적인 사람은 아니고 굉장히 순간순간 즉흥적으로 대응하는 사람이다. 네네. 그래서 큰 그림을 그리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이 없어서 못했다고 보시면 이렇게 안 볼 돼요. 수는 있잖아요. 윤석열 탄핵되면은 어차피 자기들도 다 공멸하니까 음. 요 정도에서 이제 그렇지, 봉합하고 그렇지. 싶어서 사과로 마무리하자 아니면 특감으로 협의하자 이렇게 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보시기에는 심리적으로 지금 더 못하겠는 그 상황이 더 크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 보입니다. 왜냐면 조중동에서 계속 네. 지침서를 보내주는데도 못하고 있으니까. 아유, 오래전부터 보냈어요. 그게 이제 12월에 네. 이준석이 그토록 한동훈에게 한 얘기죠. 네. 이렇게만 하면 된다. 제대로 좀 해라. 계속 제시를 했는데 한동훈이 절대 받질 않았죠. 드디어 이준석이 빡쳤어요. 빡쳤어요. 그래요? 한동 욕했잖아요. 아 한동 욕했어요? 원균이라고. 원균. 마지막에 있죠. 네네. 또 원균 얘기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뒤에. 그러니까 이제 마침내 한동훈 입장에서는 네, 이 정도까지는 이제 나온 겁니다. 이 정도가 사실 이제 작년 12월 정도에 좀 하라고 큰 손들이 좀 얘기해주고 이준석이 코칭해줬던 건데 그때 못하고 기껏 나온 게 1월달에 말이 앙뚜아네트 네. 김경률 그것도 시켜가지고 남 그것도 시켰어. 자기 아니고. 그랬다가 난리 났죠. 그러니까요. 김건희 막 그러고 뭐 90도로 폴더 인사하고 막 가서. 그랬죠. 그때 네. 이제 서천에서 그때 그 유명한 일화가 그겁니다. 그 총선 직전에 약간 이제 이런 분위기가 한동훈 쪽에서 얘기를 하니까 저 김건희가 관저에서 내에서 뛰어내려서 죽어버리겠다고 3층에서 막 뛰어내리려고만 했다는 거예요. 아유, 그때 그 나도 써야 소동이 되는데. 벌어져. 근데 아쉬워. 누가 잡았어 그거? 그 기사에 근데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 기자가 쓴 말이 거기선 떨어져도 안 기자가 죽어요? 쓴 말이에요. 기자가 쓴 말. 아. 거기선 떨어져도 크게 뭐 죽음까지는 뭐 가기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 근데 놔두지 그걸 누가 네. 잡아? 윤석열이겠지 또. 그때 죽어버리겠다고 할 정도면은 지금은 뭐 김건희가 엄청날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그런 와중인데 한동훈이 이랬다. 이거 한동훈 용서할 수 있나 김건희가 이거? 못하죠. 안 되죠. 못하죠. 카톡 깔 것 같은데 김건희가 그래서- 깔 것 같은데 네, 이제. 그래서 이번에 또 패싱한 거 아니에요? 그 와중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7일날 네. 대국민 담화하는데 한동안 네. 안 알려준 거 아니에요? 안 알려 추경호한테만. 추경한테만. 당인데. 그러니까, 언론 보도 보고 알았다. 그러니까 집요할 정도로 한동훈을 지금 디스하고 있잖아요. 네. 완전 비싸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 터져서 뭘 할 때마다 한동훈을 어떻게 하면 여기서 같이 연맥일까? 예. 이걸 고민하는 듯이 보일 정도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은 저에 대한 미움보다 아 그럼요. 저는 뭐 저작권법 정도로 이제 하는 그럼요. 거고 그럼. 한동훈은 정말 용서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우리는 김건희한테는 별로 미움 안 받아요. 그렇죠? 네, 한동훈이 1순위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김건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은 김건희가 다 낙점했다는데 한동훈 너는 낙점 안 했겠냐? 너 가만히 있냐 왜?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김건희 라인 1호 아닙니까? 1호. 음. 네.
그렇지, 그렇지. 한동훈이. 게다가 지금 오늘 좀 아주 뜨거운 뉴스들이 지금 이제 뭐 유언비어로 쭉 지금 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국힘당 게시판이 지금 난리가 났대요.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글을 쓰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김건희 이제 뭐 윤석열 까는 글들을 막 썼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 이제 김땡땡으로 쓴다는 거죠 다. 근데 이게 또 이제 본명을 넣어서 검색을 하면 또 이게 누군지 그게 뜬다네 또. 알고 보니까 이게 또 한동훈 가족들이래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한동훈 또 댓글 부대 또 운영하나 보다. 진의 가족을 동원해가지고. 한동훈도 쓸 거야 아마 시간 나면. 그래 지금 그게 지금 이제 아주 뜨겁게 오늘 분출이 됐어. 이 정도면 이제 이거는 김건희랑 한동훈은 건널 수 없는 강을. 진작 그렇게 됐다고 봐야죠. 진작. 네. 네. 그런데 한동훈이 결단을 못 내린 거죠. 예, 그렇죠. 네, 이미 네. 끝났는데 무서워가지고 제대로 싸움 무서워가지고. 못하고 네. 빌빌거리고선 숟가락이 나오고 아유 진짜 야. 제가 볼 때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중동도 한동훈에 대한 기대를 이제 접은 것 같아요. 네. 거의. 그럼 어떻게 해요? 예? 그럼 어떻게 해요? 딴 사람 어떻게 딴 사람 누가 아니 그래서 있나? 지금 오세훈이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요즘 오세훈이가 네, 이준석도 그러니까 한동훈 까는 것 같아요. 끝났다고 생각하는구나. 이준석이 저는 안 된다 쟤는 네. 대타로는. 네. 그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사실 이준석만큼 한동훈을 밀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요. 밀었죠. 지난 12월 달부터 봤을 때 거의 우리가 봤을 때는 진짜 예, 거의 큰 손의 말처럼 그렇죠. 그리고 딱 그렇게 코칭을 해줬었죠. 그렇죠. 이제 까기 시작했다. 예. 예, 한동훈 관련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 명태균 관련해서 말을 안 해요. 한동훈이. 예. 명태균도 안 해요. 명태균도 안 해요. 한동훈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 야 이거는 진짜 어. 이상하단 말입니다. 이거는 이럴 수가 있나? 뭐 사실상 명태균이 큰 손의 행동책이라면 한동훈을 치면 안 되죠. 네. 보수대연합의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치면 안 되는 거고 한동훈도 명태균이 자기를 안 치는데 굳이 네. 칠 이유가 없죠. 한동훈의 특징은 이 즉각적이라는 거예요. 반응이 거의 이제 그 원시동물 같아요. 그런 점에서 원시동물. 생각 없이 그냥 바로바로 나가요. 네네. 근데 명태균이가 안 치면 안 쳐요. 얘도 잘 어지간했었는데 한 번 공격을 했다 그러면 칠 수 있는데 명태균이 한동훈을 안 쳤다 네네. 이런 것이고 또 명태균이 가지고 있는 정보 또 캐비넷 같은 네. 이런 걸 봤을 때 한동훈 건 없겠냐.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한동훈이 또 겁 많은데 괜히 명태균을 먼저 건드려서 결정적인 증거 뭐 대머리 사진 네네. 같은 게 나오면 어떡해요. 네. 네. 치명적이잖아요. 치명적이죠. 네. 사실 한동훈 김건희가 깔 수도 있겠는데 그거를. 그럴 집에서 수도 대가리 있죠. 받고 있었을 수 있잖아요 한동훈이. 그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덤볐다는 거예요. 한동훈이. 이게 여러 가지 이유이다. 김건희는 깔 것 같아. 열받으면은. 슬림 깔 수 아, 있죠. 내가 그쵸, 죽느니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괜히 적들보다도 자기 친구한테 배신감을 더 느끼듯이 예를 들면은 지금 한동훈한테 느끼는 배신감 엄청날 것 같아요. 그때쯤 되면 한동훈도 까겠죠. 아유 씨. 한동훈 이판사판. 그러니까 김건희랑 윤석열이 딸려가면은 한동훈을 가만히 냅둘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미 그렇죠. 뭐 그렇게 특검이 진행되고 네. 처벌받는다. 야 왜 그래? 너도 같이 가야지 하면서 다 깔 가능성이 높은 거죠. 맞아요. 그럼 한동훈이 차기 보수를 대표하는 인물이 될 수 없는 그렇죠, 이유 그렇죠. 중에 제일 큰 그렇죠. 이유가 이거잖아요. 윤석열이 아마 혼자 죽으려고 하진 않을 거예요. 김건희랑. 네. 그럴 사람들이 꼭 아니죠. 이제 데리고 같이 죽으려고 그럴 거예요. 네. 그 옛날에 그 노예제 시대 때 왕이 죽으면 그 순장. 노예들 순장시켰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노예니까 이게 노예보다 더하죠. 노예보다 더하다. 우리가 죽을 족쇄를 끊으려고 했던 노예죠. 어. 추노죠. 추노 보내야지. 설사 우리가 죽더라도 네. 너는 우리가 데리고 죽는다. 뭐 이런 자세.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네. 지금. 예, 알겠습니다. 미국 대선 얘기로 넘어 보겠습니다. 대선이 지금 사전 투표율이 엄청났습니다, 선생님. 열기가 좀 뜨거운 것 같아요. 뜨겁죠. 네, 왜 그러죠? 미국에서 뭐 열기가 뜨거울 이유가 있나? 미국 대선이 와, 야 이제 박수 한번 치자고요. 야 제작진들 진짜 너무. 얼마나 자리 없이 방송을 하셨던 거예요? 나 내 인생이 처음이에요. 그래요? 내 이렇게 유튜브 하는 거는 야 역시 여러분 바로바로 뜨는. 동접자 1000명 좀 만들어 주세요, 선생님들. 네. 너무 멋있다. 자, 근데 네네. 미국의 이 대선이 치열한 것은 두 인물 간의 대결이 치열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사회 자체의 불평등 문제, 가장 심각한 문제인 네네. 불평등 문제와 내부 모순 네. 이런 것들이 통로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 진보 정당이 없잖아요. 서민을 대변한 정당이 없어요. 에헤. 촛불행동 같은 것도 없습니다. 네. 거기는.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민주공화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 심각한 불평등과 네네. 사람들 간의 대립, 갈등 이게 양당 체제를 통해 폭발하면서
극단적인 어떤 진영 대결을 초래하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죠. 사실상은 불평등 문제다 이건. 양당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미국의 내부 모순이 양당 체제를 통해서 폭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 대외 정책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소위 미국 패권 추락을 둘러싼 이견. 그러니까 지금 미국 1급 패권 체제라고 얘기하는데 거의 이제 무너졌죠. 다흑화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걸 유지하겠다라는 쪽과 이제 인정하자 패권 추락을. 우리는 이미 쇠퇴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트럼프 쪽. 그러니까 현실을 인정하자는. 그러니까 대외 정책에 있어서의 패권 유지파와 패권 추락을 용인하는 파. 쉽게 하면 경착륙파와 연착륙파 정도 되겠죠. 그 싸움이에요. 이게 엄청 치열할 수밖에 없어요. 인류의 미래를 걸고 미국의 미래를 걸고 붙은 거예요, 사실은. 그다음에 또 하나 내부적으로 보면 미국 내부에서 보면 자본 분열을 대변하는 싸움이거든요. 그건 뭡니까? 미국 역사에서 자본 분열이 몇 차례 있었는데 가장 큰 분열은 남북 전쟁 직전에 북부 산업자본과 남쪽의 농업자본 간의 분열입니다. 충돌했죠. 그게 폭발해서 남북 전쟁이 터진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쭉 역사를 이어오다가 지금 분열이 뭐냐? 산업자본, 실물자본과 금융자본 간의 분열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산업자본 중심이었는데 한동안은 어느 순간부터 이 돈놀이의 재미를 느낀 거죠. 금융자본이 훨씬 더 돈을 잘 벌어요. 쉽게. 그러니까 산업을 다 밖으로 내보내고 돈놀이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돈놀이를 하려면 네오콘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세계 곳곳에 들어가서 돈을 뿌리고 받고 막 약탈을 해야 되는데 이걸 군사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주먹 쥐고 때리면서 돈 뺏어왔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오콘과 금융자본이 결탁이 된 거예요. 이게 민주당이거든요. 민주당의 지지 기반. 트럼프는 산업자본, 실물자본 쪽이에요. 부동산인데요, 걔는? 러스트벨트 백인. 이런 본인은 부동산이지만 실제 그 지지 기반이 그렇단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근데 트럼프도 자기가 금융자본보단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나는 땅 파서 나는 최소한 그래도 생산은 한다. 열심히 뛰어서 땅을 사서 건물을 지었어. 임대료 주고 건물 짓고 거기서 돈 벌었다. 니네는 앉아서 남의 나라 거 뜯어 먹고 뭐 이제 그런 대결이다. 공장에서 돈 벌면 그거 갈취하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실물자본 간의 이 분열이 심각합니다. 요게 또 승부를 좀 봐야 될 시점이 왔는데 트럼프 진영과 민주당 쪽이 각각 이 양쪽 자본을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야, 이건 뭐 재밌다. 이게 좀 심리학 방송인가? 이게 좀 정치학 방송인가? 국제 외교인가? 그렇군요. 예, 지금 굉장히 지금 열기가 뜨거웠는데 골 때리는 일들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투표함이 막 불타요. 그다음에 막 도로 위에 떨어져 있어 투표함. 야, 이거 무슨 뭐 저 어디 뭐 저격수도 배치됐다. 사진 있습니까? 이거 뭐 찾아봐야겠어. 동남아 비아바라는 아니지만 어디 뭐 진짜 어디 뭐 이렇게 못 사는 나라들이나 버러짐직한 어디 뭐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나 일어나는 일 같은 이게 지금 미국이라는 게 이게 믿어지지 않는데 선생님? 사실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럼 무슨 독재 국가입니다. 자본가 계급의 독재가 계속되어 왔던 나라다. 그러니까 독점 자본가들이 지배하는 나라인데 미국은 사실상 얼굴 마담을 누굴 세우든 간에. 근데 문제는 이 독점 자본이 자기들이 좀 여유가 있고 잘 나갈 때는 민주주의에 탈을 써요. 굉장히 민주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애써. 나름대로 언론의 자유도 많이 허용하고 뭐 정치적 자유도 좀 용인하고 하지만 불리해지는 순간엔 다 파쇼화됩니다. 그게 독일 옛날에 무솔리니 일본 군국주의가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라든가 이런 데 다 파쇼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미국도 사실은 패권 추락 위기에 몰리고 독점 자본이 어려움을 겪자 엄청 파쇼화됐다고 봐야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가 민주적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어떤 분 미국 갔다 온 분 제가 만난 적이 있었는데 회사에서 노조라는 얘기만 꺼내도 해고래요. 아예 그러니까 대화를 못 한대요. 한국은 그 정도는 아니잖아. 회사 내에서 노조 얘기했다고 바로 잘리진 않잖아요. 저 뭐야? 투표함 불타는 거. 저 사전 투표함 방화한 사진이라고 하네요. 지금 노조도 안 돼. 투표함 불타고 있어. 진짜 이거 실제로 방화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참 진짜. 그러니까 이런 미국이에요, 미국. 네, 맞습니다. 천조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미국이 잘 나갈 때
민주주의의 가면을 좀 쓸 수 네네.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이 가면을 이제는 못 쓰는 것 같아요. 네. 가면을. 그리고 그 가면도 네네. 진보 세력을 다 말살하고 죽인 다음에 쓴 거예요. 원래 미국의 진보 세력이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피로 만든 가면이군요. 그렇죠, 그렇죠. 메이데이 이런 게 다 맞아요. 다 그 미국에서 나온 미국에서 나온 거예요. 거예요. 노동운동 38 여성의 날. 맞습니다. 미국에서 나온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그러네. 진압했죠. 거의 총으로 쏴 죽이고 네네네. 테러하고 싹쓸이한 다음에 양당제를 정착시킨 거란 말이죠. 아. 그래서 이 가면을 쓰고 있다가 부시 때부터 벗기 시작한 거죠, 사실은. 테러와의 전쟁이니 뭐니 이러면서. 그럼 점점 미국이 파시화되기 시작했고 오늘날에는 통제가 어마어마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몰락을 음. 숨길 수 없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요. 네. 네. 몰락이 아닐 때는 좀 이렇게 가면도 좀 쓰고. 그렇죠, 그렇죠. 신사인 척 그랬는데, 하는데. 음. 아, 예. 지금 이제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좀 한국 평화에 좀 도움 되는 거 아닐까? 좀 이런 글들이 어제 오늘 많이들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또 뭐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이 계셨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좀 선생님은? 낫죠. 좀 낫다. 아무래도 해리스보다는 낫죠. 좀 낫다.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에는 윤석열이 지금 굿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용한 무당들 다 이렇게 동원해서 해리스 당선 굿하. 네. 해리스가 당선되면 3번 방에서 네, 해리스 당선되면 우크라이나전을 더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파병 분위기로 또 몰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 파병설. 미국의 지원하에. 지원하에 네. 미국의 지원하에 적극적인 지원하에 윤석열이 힘받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파병을 통해서 한반도의 전쟁의 불길을 당기고 이걸로 상황을 돌파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해리스는 확전론자라고 네. 이제 보면 틀림없고요. 윤석열의 동아줄이군요. 그렇습니다. 트럼프도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해리스가 당선되면 제3차 세계대전이 벌어진다. 벌어질 것이다. 네네. 이런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대외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전쟁을 싫어하는 글쎄, 그래요. 고립주의자라고 봐야 되겠죠. 해외에 있어서의 전쟁을 반대하는. 아, 그러니까 미군 기지가 800개 정도 되는데 전 세계. 트럼프 입장에서 돈 아까운 거죠. 아,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돈 버는데. 네. 예. 예. 차라리 그 미군 기지를 다 부동산으로 트럼프 타워를 세우면 세우지. 미군 기지를 유지하는 건 돈만 나가지 그거. 아, 돈은 왜 안 한 거냐. 된다. 예. 왜냐하면 트럼프는 군수 산업이나 월가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돈을 벌 때 내가 트럼프 타워를 저기 세울 수 있나 없나. 네. 아니, 그러니까요. 예. 되게 현실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입장에서는. 왜 돈만 나간 미군 기지는 네. 800개나 되는 거 왜 우리가 돈 그러네. 쓰면서 저걸 유지해야 돼? 그러네. 예? 금융자본은 좋겠지만 빼 이런 쪽이죠. 그래서 해외에 있어서는 미국의 패권 추락을 인정하고 네네. 남일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일이나 잘하세. 이게 이제 그렇죠. 트럼프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국내 정치의 측면에서 보면 트럼프가 극우파시오적인 측면이 강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해리스가 오히려 좀 진보적이고 이런 점에서 보면 미국 사람들 입장에선 해리스가 나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전체 인류나 우리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한국인의 입장에선 네. 해리스는 큰일 날 사람이죠.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한테 정말 미안하지만 네. 트럼프가 당선되는 게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조금 나은 선택일 수도 낫다는 있다는 거예요. 거죠. 아니 그리고 미국 국민들도 궁극적으로 좋은 거 그렇죠. 없어요. 좋을 게 없죠. 만약에 진짜 지금 이게 싸움이 커져서 3차 세계대전이 간다 그러면은 이게 본토에 안 떨어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최근에 가장 좀 인상 깊은 게 북한, 중국, 러시아 이 세 나라가 동시에 거의 동시에 ICBM 훈련을 했다는 거.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 맞습니다. 약간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1980년에 하고 44년 만에 훈련을 했더만요. 네, 거의 뭐 태평양 쪽으로 보냈어요. 네 쐈죠. 쏘았고 그다음에 러시아가 갑자기 그 세계 전략 무기를 동시에 네, 보여주면서 그때 ICBM을 했고 육해공 전략 핵무기 그걸 보여주면서 훈련을 했습니다. 훈련. 그다음에 북한이 얼마 전에 화살표 19형 네. 북한 입장에서는 세계 최강이라고 그러던데요. 그렇게 네, 발표를 네. 했던데. 그러니까 북중로가 ICBM을 동시에 거의 네. 그 전략 핵시를 한 건데 그러니까요. 그 이유는 경고, 네오콘 세력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해리스가 됐을 때는 미국 국민들에게는 오히려 최악의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거죠. 전쟁이 터질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 확전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전을 여기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올해 안에. 네. 러시아의 올해 승리. 안에 지금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파병 가다가 끝날 수도 있겠어요. 우리나라 군대가 가다가 맞습니다. 배 타고 가는데 돌아와 끝나서 다시 돌아올 수도 있어요. 네. 우크라 회군. 네, 전황이 아주 안 좋대요. 이거 엄청 안 좋던데.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그대로 유지는 시켜야 되는 입장인데 미국 입장에서 네네. 그러려면은 외국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네. 네, 나토의 지원 능력은 바닥이 났기 때문에 네. 한국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파병서를 퍼뜨려 가지고 어떻게든 한국 무기나 인력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건 세계 대전입니다. 그렇게 되면 명백하게 네. 예, 세계 대전화 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 입장에서 지금까지 내전이었어요. 특수 군사 작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쟁이란 말도 안 쓰고. 근데 한국이 참전하면 이제 세계 대전이 되는 거죠. 예. 나토 참전되면 거기에 대해서 경고한 겁니다. 예. 그럴 경우 그걸 뒤에서 조종하는 건 미국 너희들 아니냐. 예, 예. 그러니까 너희들을 우리는 치겠다. 세계 대전으로 니네가 확장시키면 본토를 작살내겠다 하는 것을 중국, 러시아, 북한이 동시에 보여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죠. 아 이거 좀 심각한데 너무 세게 나오는데.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약간 주춤하고 있다. 아, 이런 생각이 좀 미국이. 듭니다. 예, 그걸 네. 보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리스나 트럼프나 이게 뭐 사실 어쨌든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들이니까. 그렇죠. 뭐 옛날에 이제 우리 그 학생운동하다 잡혀가면은 형사들이 이제 두 개로 나눠져 가지고 한 사람은 담배 형사, 예. 한 사람은 주목 형사로. 국카 배드캅. 네. 네. 아, 국가 배드캅이야. 예. 국화익인가 했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제 한 놈은 와서 패고 예. 한 놈은 와서 야, 그 뭐 별것도 아닌데 그냥 친구 그냥 이름만 대면 되는 건데 뭘 그러냐 이렇게 담배로 주고 네. 마치 이제 그런 것처럼 사실 뭐 해리스나 트럼프나 뭐 결국은 본질적으로는 형사인 것은 똑같은 건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뭐 그런 여지가 있다는 건데요. 결국은 미국의 몰락은 이게 이제 걷잡을 수 없을 것 같긴 한데요. 국카 배드캅보다는 훨씬 차이가 크긴 합니다. 아, 그래요. 그거보단 크다. 왜냐하면 미국이 일치된 그 국가 전략을 가지고 있을 때 네. 강원파의 대립이 국카 배드캅 정도 될 수 아하. 있거든요. 근데 트럼프 진영과 저쪽 그 해리스. 네오콘 해리스 네네. 진영은 완전히 지금 달라요. 아, 네, 그거보다는 더 세계 세다. 전략에 있어서 너무 달라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트럼프가 당선되면 급진적인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어허, 있다라고 그래요. 얘기하죠. 네. 그러면 옛날에 트럼프가 됐을 때 왜 그런 변화가 없었냐? 네네. 물론 이제 그때도 전쟁은 없었지만 그런 변화가 없었던 이유는 그때는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되긴 됐지만 기반이 거의 없었습니다. 별로. 네. 체니 이런 애들이 엄청 싫어했잖아요. 딕 체니. 딕 체니 이런 애들이. 그리고 주변에 그런 애들이 포진하고 있었어요. 존 볼튼. 딕 체니, 존 볼튼 뭐 이런 애들이 쫙 네오콘들이 포진하고. 네오콘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네오콘들이 계속 반대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되자 대통령을 포위하면서 방해를 했다고 봅니다. 아. 그게 북미 회담도 파탄시킨 거 아니에요? 네. 트럼프가 1차 회담은 좀 성과가 있었지만 그렇죠. 2차 회담에서 네. 이제 박차고 나가버린 거죠. 맞습니다. 그래 트럼프가 그때는 기반 없이 공화당 후보가 됐지만 그 사이에 공화당을 자기 거로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딕 체니가 어디로 갔어요? 해리스 선거운동하고 있잖아 지금 열심히. 아 그래요? 네, 딕 체니가 해리스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예요. 야, 그러니까 딕 체니 같은 네오콘들이 정체를 숨길 수가 없는 거군요. 이제 진짜 그렇습니다. 걔네들도. 쫓겨난 거죠 공화당에서. 아, 정체를 숨길 수가 없어요. 트럼프가 네오콘들 다 몰아낸 거예요. 아.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공화당에서 주변에는 네오콘이네. 네오콘들 딕 체니는 해리스한테 아, 갔고 진짜. 트럼프 주변에는 친 트럼프. 음. 그러니까 트럼프의 입장에 지지하는 사람들은 지금 포진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행정부가 출범하면 트럼프가 자기 세력을 구축한 상태에서 집권을 하기 때문에 그 정과는 다를 거다. 과거처럼 아, 네오콘의 발목을 잡힌다든가 할 가능성은 많이 줄어들죠. 그 말씀이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그거네요. 그러니까 사실상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두 번이나 총으로. 죽이려고 했었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 같은 형사끼리 이 뭐 국가 배드캅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닌 거네요. 그렇죠. 죽여버리려고 할 정도니까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도 또 생존의 문제로 보는 거 아닙니까? 사활을 걸고 네, 좀 싸우는 그러네요. 거야. 어떻게 네, 보면. 그런 그래서 좀 내전 일리가 얘기까지 있어 나오는 보입니다.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내전이. 이게 이제 대선이 이렇게 되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윤석열은 한반도로 가져오고 싶어 하는데 네. 미국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 윤석열을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방법도 있어요. 아, 윤석열을 총사령관으로 해서 총사령관으로. 한동훈 부사령관, 그다음에 김건희 심리전 부대 대장,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쟁쟁한 사람들 많죠. 태극기 부대, 노인 네. 부대, 뭐 뭐 보내달라는 사람들 많잖아요. 국힘 탈북 부대, 진짜. 탈북 부대. 아니, 어제 뉴스중에 그게 나왔어요. 뭐 실버 부대 연습? 시니어, 시니어. 시니어? 네, 노인분들이 아, 네 미치겠네. 예비군 훈련한다고 사진도 우리- 준비됐는데. 우리나라 노인은 아, 그거 무섭죠. 보내려고 그런 거 아닌가 지금? 뭐 다 모아서 보내면 돼요. 보내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겠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네, 저분은 이제 시니어 예비역들. 그래서 자원해가지고 예비군 훈련을 받고 계시더라고. 이렇게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내면 돼요. 뭘 네. 막아요 그거를. 네. 그냥 그 파병 찬성하는 사람 다 보내면 네. 돼요. 가세요 이렇게. 자발적인 분들이 많아요. 네. 선생님 화 많이 나신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화성포 19형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문가들 분석에 의하면 아주 엄청난가 봐요. 이게 다탄도 미사일이죠. 한 10발이 나간다는데요. 그 지금 둥펑 40일 네네. 중국이 이제 발사했던 그 그게 대륙간 이제 중국에서 말하는 최고로 좀 좋은 네, 좋은 가장 네네. 이제 우수한 전략 미사일인데 ICBM인데. ICBM인데 그게 10발을 싣고 있고요. 네. 뭐 200km인가 핵탄두 뭐 하여튼 그걸 싣고 있는데 음, 그보다 더 커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10발을 탑재하고 길이가 네. 그게 20 몇 미터든가 그렇더만요. 네, 둥펑 이거 41이. 그렇죠. 근데 이번에 화성포 19형이 지금 30m 정도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더 클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10발은 다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다만 핵탄두의 중량이 더 클 거다. 아, 중량이 더 클 둥펑보다. 거다. 예를 들어 둥펑이 200이면 이거는 한 250에 300은 나올 거다. 아, 그러니까 더 강한 강한 핵무기가 들어간다. 폭발력을 가진 핵무기를 10개 실는 네네. 그리고 뭐 기만탄도 한 5개 정도 섞어서 예, 예. 15개 정도 들어가지 않겠냐 하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고 음. 이번에 그 낙하하는 게 포착이 됐는데 여러 개가 네. 그래서 뭐 일본에서 찍었더만요. 일본에서 이제 공군 조종사가 찍은 거 네네, 전투 두 개가 조종사가. 이렇게 나왔고 네. 또 이쪽에 무슨 기상관 측인가 어디서 찍은 사진에서 2개 떨어진 게 나왔어요. 네네. 그 최소 섬에 최소 4개는 CCTV 에서. 찍힌 거예요. 4개만이 아니라 한 10개 정도 된다는 거고 어쨌든 이게 터지면 후 추진자라서 분리가 되면서 거기서 각계 약진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네. 영어로 MIRV로 부르던가 그 영어로. 예예. 멀티 네네. 인디펜던 네, 어려워요. 네, 하여튼 리엔트리 한국말도 어려워서 하여튼 다탄두다 이렇게 보면 되고. 네, 다탄두인데 딱- 문제는 다탄두로 떨어져서 이게 유도가 돼서 그렇죠. 그 도시로 간다는 거죠. 이게. 그렇죠. MIRV가 예를 그게 들면 핵심이더만요. 미국에서 상방에 터졌다. 네, 10개로 분리돼서 10개의 10개의 대도시를 도시로 간다는 향하여서 거죠. 네. 각각 비행해서 날아간다.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죠. 이거 그게. 이제 무서운 게 한 방이면 미국이 멸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그거 갖고 있고 러시아도 그런 걸 갖고 있고 북한도 갖고 북한도 있고. 갖고 있고 근데 이제 북한께 가장 중국은 갖고 크고 있는군요. 강력한 폭발력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라서 그러니까 결국 미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을 떠안게 되는 거죠. 네. 이 핵강국들 신흥 핵강국들인 뭐 러시아, 중국, 북한 이런 나라들과 전면적인 대결 전쟁에 들어갔을 때 미국 본토가 작살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좀 어렵지 않겠냐? 그 정도까지는 아무리 네. 네오콘이라도. 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게 화성포 19형이 사실상 우크라이나 파병 그다음에 윤석열 계엄 이거를 막은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거는 이제 뭐 의도하지 않았던 네네. 효과라고 봐야죠. 사실은 아하. 결국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어, 미국한테 경고한 거예요. 미국한테. 세계 대전화 시키지 마라. 네. 적당히 하고 멈춰라 여기서. 예. 더 이상 확전시키지 말라. 이 강력한 경고를 보낸 거고 특히 한반도에서 불질하면 안 된다. 네. 이거에 대한 경고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윤석열은 손발에 묶이는 거죠. 네. 미국이 허락을 할 리가 없으니까. 어허. 전쟁을 만약에 도발하고 싶다 하더라도 무인기 한 번만 더 보내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네네. 이제 안 된다 그럴 가능성이 높죠. 아, 미국에서. 윤석열 뭐 술 너무 땡기겠는데요. 그죠? 지금 괴롭죠. 이거 어떡하지? 진짜. 전쟁 이렇게 해야 되는데. 환장하겠네. 네. 예, 방법은 뭐 우리가 탄핵해 주는 것밖에 방법이 없겠네요. 빨리 끝내서 뭐 그거 아니면 자기가 가서 거기서 전사하든가. 우크라로 가서.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러고 나서 대선 날 또 단거리 탄도 미사일들을 발사를 했습니다. 네. 약간 뭐 북한 입장에서 뭐 투표를 하고 싶었나 미국이? 근데 뭐 사실 미국 대선 날 이걸 쏜다 그래서 네네. 대선의 표심에 영향을 얼마나 주겠습니까? 네. 게다가 단거리 미사일은 아. 미국을 노린 게 아니잖아요. 아 그러네요. 화성포 19형은 네, 이제 그건 미국까지 가는 거지만, 그렇죠. 그건 오히려 그러네. 미국이 일정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아, 단거리 미사일은 남쪽을 겨냥한 거 아닙니까?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게? 까불지 말라 윤석열. 어, 그리고 화성포를 보여주고 이걸 쐈죠. 예예. 그러니까 미국한테 한반도에서 까불면 우리는 핵으로 쏴버릴 건데 남쪽을 니네한테까지 쏘고. 공격할 건데 아 예예. 너희들 끼어들면 너희도 맞는다. 아 화성포 19형은 그 네, 얘기고 그 끼어들지 마라. 끼어들지 마라. 어. 이게 핵 보유국이 되면 무서운 게 뭐냐면 오히려 상대방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어요.
상대방을. 예,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 반격하기가 힘들단 말이죠. 네. 그래서 한국을 예를 들어서 북쪽에서 쐈다. 그럼 미국에서 이걸 도와주겠습니까? 막겠습니까? 확전을 막을 가능성이 높죠. 네. 왜냐하면 확전되기 시작하면 미국 본토로 화성포 19가 날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시차를 두고 미국한테 먼저 경고하고 힘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단거리를 쏴서 한반도에서 딴짓하지 마라. 네. 이런 이제 신호를 보낸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파병 얘기 잠깐 하면서 저희가 재미난 자료들이 많아가지고 네. 사진들을 좀 준비해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이제 그 증거로 나온 사진들이에요. 네, 군인 신분증 조선인민군. 저 이제 이제 북한군이 죽었다는 거죠. 네. 근데 술 먹고 쓰러진 사람 아, 같아요. 죽었다는 장면이에요 지금. 네, 뭐 저게? 그런 거죠. 아, 지금 또 그래요? 다른 장면들 보여주세요. 예, 이거 북한군이 아. 죽었다. 이 사람은 야, 이건 너무한데? 약간 서양인 같은데. 북한군이 죽었어요. 네. 북한군. 살이 너무 예, 많잖아요. 북한군이 죽었다는 거고요. 아, 손이 똑같아? 이 합성이구나. 북한군이 커피 마 이거 이거 뒤집혔는데. 이거 밥 먹다가 배 터져서 네, 사진이 죽은 이게 건데? 좌우 반전이 안 됐습니다. 네. 지금 이제 급하게 올리느라고.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한군 신분증을 확보했다고 나온 게 있어요. 네, 신분증을 한번 보여주시죠. 야, 이거 북한군인 그렇죠. 이정재 씨가. 잘생겼네. 예. 예 근데 특수작전부대예요. 이게 네, 처음에 우크라이나 한 언론사에서 올렸다가 네. 이 사람들은 이정재를 모른잖아요. 그래서 올린 건데 네. 사방에서 난리 친 거예요. 아, 거기 그 이정재다. 오징어 게임 안 봤나? 네, 오징어 게임도 안 봤나 봐요. 진짜. 그러니까. 진짜 그래서 하여튼 심리부대가 너무. 이건 놀래가지고 예. 페이크라고 찍어서 이제 내렸대요. 음. 예. 근데 어쨌든 처음에 이걸 공개하면서 북한군 신분증이라고 주장했답니다. 그렇죠, 그렇게 나왔죠. 처음에. 그다음에 또 이제 영상에서는 또 동영상. 북한군이 지금 러시아 군복을 입고 있다 이러면서 사진이 나온 게 있죠. 파병된 북한군이. 네. 나온 게 바로 우리 성룡께서. 네. 이분도 역시 또 참전하셔서 그렇죠. 러시아가 굉장히 다국적 지금 구대가 된 거죠. 네. 이 정도입니다. 진짜 우리. 성령이 나이가 대단하죠. 많네. 네. 나이가 많은 군인까지 이렇게. 네. 야. 이게 사실 이런 정보를 한국 국정원이 생산했어도 좀 나았을 것 같아요. 네, 머리 좀 썼을 텐데. 왜냐면 이정재는 알 거 아니야. 성령이랑. 성룡이랑 이정재는 알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한국 성령의 국정, 지금 모습을 넣었겠죠. 차라리. 네. 네. 한국 국정원에 했으면 좀 나은데 지금 이거를 어디서 자꾸 올리냐면 우크라이나 쪽에서 올리는 거예요. 네. 우크라이나 쪽은 동양에 대해 잘 몰라요. 예. 성령이 뭐 이정재니 알겠어요. 잘 모르죠. 네. 그러니까 아까 같은 그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것들을 올리기도 하고. 아까 그 계단에 누워 있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봤을 때는 이게 동양인이 한국 사람- 아, 이게 다 북한 사람이라고 한국 사람인지 아닌지 생각하면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대충 이제 뭐 약간 아시아 쪽 같으니까 네. 북한 사람이 생각한 거야 지금 우크라이나 심리전 하는 애들은. 이거는 근데 이 사진 연달아 나오는 건 장난치려고 만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거를 또 뉴스로 생산해서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네, 진짜. 아예 잘 됐다. 이거 이러면서. 합성이잖아요. 이거 계속 신분증 들고. 저 신분증 자체는 이제 전문가들 합성이라고 하는데. 아, 이 신분증을 든 손 이게 음. 여러 사진에 그냥 합성으로 계속 들어가 있는 아. 똑같은 장면이에요. 지금 보니까 아, 저렇게 손 똑같이. 자체가 똑같고. 네, 아무 그런 사진에다 거구나, 지금. 이거 재미삼아 우스갯소리로 누가 만든 것 같은데 그거를 우크라이나 언론이 진짜처럼 받아서 한국으로 예. 전해져 오는 거죠. 아까 그 신분증도 비슷할 수 있죠. 누가 장난으로 올렸는데 아, 이정재 사진. 그것도. 그렇죠. 근데 그걸 또 받아서 올렸을 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지금 뭐 이제 그 이혜영 교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북한군이 뭐 갔다. 뭐 근데 지난 주만 해도 뭐 다 죽고 한 명 살아남았다. 한 명 살아났으면 그 사람 사진 보여주면 되는데 안 보여줘요. 그 사람이 그 영상 어. 나온 거 아닙니까? 붕대. 붕대. 아 그랬어? 네,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에. 붕대 붕대 가지고 뭐 무슨 친구 친구 이름 대고 그 영상 못 보셨어요? 못 봤어요, 그거는. 이상한 영상 하나 그 더 있어요. 북쪽에서는 그렇구나. 안 쓰는 친구란 말을 썼죠. 네. 친구 동무라고 그러는데. 북에서는 친구란 말을 안 써요. 네, 러시아가 동물- 지고 동물이라 그러죠. 있고 뭐 그러더니 또 이번에 나오는 거는 이제 간다. 네. 네. 그때 간 애들은 누구냐 그러면은 그때 죽었던 애들은 뭐냐? 이때 이 붕대 가문에는 젤렌스키 말로는 아직 교전이 없다 그랬을 때예요. 아 교절도 아, 없다고 없다고 했을 네, 때였죠. 네, 그때 네. 이게 나왔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KBS 인터뷰에서 안 맞아. 교전 안 했다 했는데 진짜. 이미 나오고 환장하겠습니다. 네, 환장하겠습니다. 안 맞아요 앞뒤가. 네, 오줌 뭐 급하면 그럴 수 전문가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북이 대규모 파병을 했다는 증거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 단 하나도 없다. 네네네. 특히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게 위성 사진일 수 있는데 네. 미국의 위성 기술이 얼마나 탁월합니까? 세계 네. 1위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군사 위성들은 사람 얼굴 정밀하게 찍어요.
굉장히 해상도가 높습니다. 그게. 음. 그렇기 때문에 뭐 1,500명이든 몇천 명이든 10,000명 단위의 북한군이 갔다 그러면 사진이 안 나올 수 없어요. 네. 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문가들이. 사진이 왜 하나도 없냐. 미국이 사실은 그 사진부터 가지고 공개를 하면서 여론전을 폈어야 그렇죠. 되는데 확, 네. 확실한 증거라면. 미국은 하나도 그걸 내놓지 않고 있다. 네. 그런 거 보면 대규모 파병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이 뭐 거의 확실한 것 같고요. 문제는 향후 파병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 네, 전개에 네. 따라서. 그러나 현재까지는 우크라이나나 한국 정부 얘기하는 것 같은 대규모의 국가적 차원의 파병은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행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네.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보는 게 합리적이죠. 국제관계 이제 전문적으로 보시는 교수님이신데, 그러니까 북러 조약 때문에 향후에 그럴 수는 있는데 그렇죠. 지금 하는 네. 이 뉴스는 다 가짜 뉴스다 이거. 네, 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의 베트남 전쟁을 유도했던 통킹만 사건 조작한 거. 그때 미국이 자기네 배를 자기들이 네. 폭격하고 이거를 이제 베트공이 했다 이래가지고 이제 전쟁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과 거의 뭐 흡사한 지경이다 이거는 그렇게까지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참관단을 보내려고 김명현이가 국방부 장관이 이거는 안 보내면은 직무유기라고 그래요. 와, 나 진짜 황당한데 선생님 이게 참관단 보냈다가 이게 거기서 예를 들어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죽일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네. 통킹만처럼. 네. 이거 북한군이 죽였다.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럼 뭐 이제 막 북한군이 죽였다 난리 나고 이제 그렇죠. 예. 그럼 뭐 파병 동의안 들이밀고 이재명 대표한테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예전에 그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건데요. 있죠. 예. 그 참관단 파병 이게 엄청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참관단은요 북쪽도 이미 보냈을 수 있어요. 많은 나라들이 참관단을 비밀리에 보냅니다. 공개적으로 보내지 않죠 저희 나라. 네,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처럼. 공개적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쓴 글을 보면 아까 전문가인데 군사 쪽 전문가 쓴 글을 보니까 한국도 보냈을 가능성이 높다 이미. 아 이미 네, 전쟁이 벌써 2년이 다 됐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참관단 보내서 정보 습득을 안 하려고 했겠냐 과연. 안 했으면 네. 그 직무유기다 이거는 국가가. 하긴 그 개인인 그 누구였습니까 이근대인가? 네. 걔도 갔다 왔는데 그냥 그죠? 용병으로 갔다 온 거죠. 용병이죠. 그래서 참관단은 보냈을 가능성이 많고 모든 전쟁에는 상당수의 나라들이 참관단을 보낸다 실제로. 아 그래요. 근데 대놓고 보낸 나라는 없다. 아. 한국이 유일합니까? 예, 지금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얘기예요. 직무유기. 아니 왜 이걸 대놓고 보내냐 이걸. 아 보낼 수 있다고 보는데 자기는 보낼 수도 있는데 뭐 이미 보냈을 수도 새로운 있고. 분석이군요. 근데 왜 이걸 떠들썩하게 음. 공개적으로 말하고 보내냐. 이거는 파병을 하려는 의도라고밖에 달리 볼 수가 네. 없다. 그 얘기를 하는데 저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파병을 위한 네. 하나의 이제 미끼라고 네. 이제 봐야 되지 않겠나. 사전 정지 작업들을 예, 하고 예, 있는. 예, 아주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준석 얘기만 좀 하고 마무리하시죠. 이준석이 뭐 갑자기 막 역사 얘기를 했어요. 뭐 선조와 원균 얘기를 하면서 막 네. 나는 결백하다 이런 건데 자기가 이순신이란 얘기인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예, 자기는 도망쳤던 그 멀리 의주까지 도망쳤던 선조의 신하. 선조 허벅지 떼준 애인가 그러면은? 그 넷이 넷이. 그 저 선조를 보필했던. 네. 예. 그러다 갑자기 쫓겨나. 뭐 선조 원균 얘기를 해요. 원균 얘기는 저도 했었죠. 그 총선 말아먹은 걸 가지고 네네. 사실상 한동훈은 원균 같은 사람인데 원균을 다시 총사령관으로 기용한 셈 아니냐. 네. 국힘 대표로 만든 아, 이미 패배를 했는데. 거는. 그렇죠. 총선을 말아먹었잖아요. 말아먹었는데. 물론 한동훈이 우리 입장에서는 대단히 좋은 사람이에요. 총선을 참패를 이끌었지 않습니까? 네. 국힘당. 큰 몫을 했죠. 그 공을 뭐 어디다가 돌리겠어요. 예. 뭐 한동훈의 공이죠. 이제 그런데 저쪽 입장에서 보면 원균 같은 사람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을 다시 당대표로 세웠으니까 그 자체가 부조리한데 여태까지는 이준석이 그래도 참고 말 안 했는데 이제는 한동훈을 저격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런 차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도 아주 시의적절하다고. 홍준표는 좋죠. 아니에요. 근데 뭐 오늘 나온 뉴스 보니까는 그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그 과정에서 당내에 여론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여론 조작을 보고를 이준석이 받았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야, 이러면 이준석이 이거는 뭐 사실 가장 더러운 그렇습니다. 양두구역이 아니고 구역 정도가 아니고 정말 구역질하는 놈인데 네. 이렇게 되면 정말 국힘당 이건 완전 해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선생님 이거. 원래는 그렇죠. 네. 애들은 지금 살아남으려고 어떻게든 이 윤석열하고 썩어가지고 김건희만 살짝 날리고 음. 나머지는 좀 목숨을 보존해 보려고 지금 발악들을 하고 있는 건데 네네. 사실 윤석열이 날아갈 때 윤석열 혼자 안 죽을 겁니다. 아까 네. 얘기했지만 한동훈도 잡고
이준석도 잡고 자기가 미워했던 모든 사람을 데리고 같이 네. 이렇게 지옥으로 가지 않겠나. 예, 뭐 저희들은 같이 가는 거 찬성입니다. 네. 네, 모두 다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 방송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싸대기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저희 아무튼 촛불은 내일 12시에 다시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